MBC 문화방송. 악기 연주예요?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맛있는 식사 하셨습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친구는 글로벌 대식욕 증진 프로젝트. 네,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이야기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우펀의 이야기입니다. 지우펀의 모습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게요. 땅콩 아이스크림. 고수. 노. 이게 땅콩 몇이에요. 그러니까 대패로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 면 갖다 만드는 밀가루. 우리 전병하듯이 아주 얇게 붙였더라고요. 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두 덩어리랑 올리고 원래는 고수를 넣는다는데 우리는 고수 피스. 너왜? 저건 좀 특이했었어요. 만두도 고기 아니고. 감자떡 아니에요? 고기 감자떡. 감자떡 비슷해요. 그 식감. 그게 투명한 거 보니까 그죠? 저분도 진짜. 물에 빠진 저기 만두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이거 뭐라고 그러지? 뭐 음식 나오냐? 여러 가지가 섞였네. 죽순인가? 저거 먹었던 게 양념 덩어리고요. 양념 덩어리를 골고루 풀지 않고 그냥 덩어리지게 안에 넣었어요. 만두소처럼 이렇게 다진 것도 아니고 치댄 것도 아니고 그냥 건더기가 들어가 있네요. 맛있네. 정살 먹어. 맛있네요. 근데 감자 전분으로 두툼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맛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쫀득해. 저거는 진짜 먹어보고 싶네. 싸가지고. 오늘 왜 못 봤을까요? 그러게 더 못 봤어요 우린. 전분 젤리 같은 느낌인데 식감도 특이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해. 이 영상을 보고 대만 지우펀의 음식인 땅콩 아이스크림, 로우이엔, 그리고 대만 떡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대만 사람들이 차를 좋아한다는 점과 대만에서 차를 어떻게 마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가스의 광구 도시락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었고, 광구 도시락에 김치가 들어간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가스와 지우펀의 역사도 조금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음식들을 먹거나 기다리는 중에 계속 얘기를 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MBC 강원용동 만나면 좋은 친구 대만 지우편 진과스 편에서는 양양공항에서 갈 수 있었던 대만의 유명한 관광지 먹거리와 볼거리를 두 팀의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만의 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진과스와 강원도 폐광 지역의 비교,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대한 고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코스 위주의 음식과 식당에 초점이 맞춰진 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선이나 태백에서 그죠? 맞아요. 광구 도시락이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는 그 지파이도 참 신기했지만 그렇게 넓적하게? 근데 저게 그 돼지고기도 그죠? 저렇게 넓적하게? 근데 저 볶은 김치도 맛있었어요. 김치가 있는 게 신기하긴 했어요, 그죠? 아무래도 그죠.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땀이 나니까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뭐 더 탄수화물을 보충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진짜 밥량이 많았겠죠. 그랬겠죠. 더 많고 조그마한 짠지 가지고 막 채우고. 아니 굽는 줄 알았는데 튀기네요, 사부님. 튀겨야지 기름 열량이 그렇게 에너지 보충을 쉽게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조리 방법이죠. 저게. 그리고 고기 농도도 되게 적당하게 잘 되었어요. 아, 고기가요? 고기가 좋아요. 이 영상을 보고 아쉬웠던 점은
지우펀과 진가스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적게 보여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올해로 광복절이 78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중에는 강제징용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 유가족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야스쿠니 신사 무단 합사 피해자 유가족분의 사연으로 아픈 역사와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무단 합사의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동정남 어르신 나오셨습니다. 예, 유가족인 동정남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실장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네,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또 어르신께서 몇 살일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지요? 44년생, 80세고 제가 유복답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징용으로 가실 겁니다. 동정남 어르신께서는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아버님의 이름을 빼달라고 예.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뭐 살아 계셔도 고국에 왔을 거고 또 돌아가셨어도 고국에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의 땅에서 돌아가셨으면서 우리가 모셔오겠다 해도 이름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게 아버지를 모셔와가지고 집에서 모셔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또 가면은 이제 실장님하고 또 일본 변호사님하고 그 야스쿠니 신사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 경비병들이 둘러싸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목소리로만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리고 그냥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도 어떻게 하더라도 싸워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와야 되죠. 예. 그런 계획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그런 역사 갈등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고요. 동정남 어르신 아버님께서 본인의 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부모님을 추모할 권리는 가족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빼앗기고 있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문제가 제3자 변제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진정으로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 또 이것만 했다고 해서 이 역사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스쿠니 문제도 있고요. 유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이 2016년부터 전몰자 유해 수습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각지에 있는 유골들을 수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한 구도 제대로 찾아서 돌려주지 않고 DNA 검사도 한국 정부의 참여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본의 시민들과 아까 말씀드린 평화 세력들 그리고 동아시아 시민들이 함께 과거를 극복하고 이런 과거의 전후보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일본의 시민들과 그리고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서 피해자들을 같이 연대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이 묻혀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 출연하여 절실한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진행 정도, 향후 계획 등을 언급해준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모로 잘 기획되어 방영된 느낌이었고 광복절 시기에 맞춰 방영되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와서 집에서 모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영상 종료 시점에 유가족이 아버지 하며 외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좀 인위적이고 옛날 방식의 연출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이집트를 거쳐 스리랑카와 대만을 지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18,000km가 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무려 지구 반바퀴를 항해해 돌아온 김명기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7월 10일 유럽에서 출발한 지 5개월 만에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한 김명기 선장을 만나러 강릉항에 왔습니다. 강릉항에서 요트 세일링 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스베바 마리나에서 강릉항까지 약 18,000km, 정확히는 세계를 반바퀴를 도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구입한 요트를 직접 몰고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명기 선장은 왜 배를 구입한 뒤 길고 긴 길을 요트를 몰고 오는 선택을 한 걸까요? 대부분 다 배를 사서 올 때는 그 배를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선대를 만들어서 작은 배들은 컨테이너에 넣어버리고 큰 배들은 선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어서 온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 비용이 제 배 같은 경우에는 약 6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계산으로 제가 한 4개월을 계산했거든요. 그럼 4개월 계산하면 내가 한 달에 4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세계 일주를 해버리자 하게서 생각을 바꾼 거죠.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망가진 방향타 수리를 도와주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건데요. 바다에서 파도와 이제 같이 싸우고 먼 길을 가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요트를 타는 분들 사이에 우리가 시민십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런 끈끈한 배 타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우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선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현지 딜러를 만나고 배도 고르고 모든 이제 입수속 절차도 거치고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갖추고 이제 떠나신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사실은 이겨내고 그다음에 또 아마 이탈리아에서 여기까지 그 먼 거리를 배를 직접 사고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운행을 해온 사례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요트 여행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 처음 본 사이지만 요트 문화를 함께 향유한다는 이유로 조건 없이 내밀던 손길이 인상 깊었고 그 순간 알을 넘어 마음까지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에는 바로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항해라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에즈 가운데 이스마일리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 막 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제적인 세일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저녁 때 이제 거기 가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5개국, 6개국 선장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엔진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네 장비를 다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이 막 엔진을 면봉으로 닦아가면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더 미안하니까 같이 식사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아쉬웠던 점은 영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지구 반바퀴 여정을 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지를 누비면서 보고 느낀 점을 모두 담기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